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의지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안다면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놀랍게도 97%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건 잘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의지력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3%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살을 빼겠다, 유튜브를 시작하겠다처럼 모호한 바람을 목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하고 시한이 명확한 결과물을 설정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를 진짜 목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과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뇌의 전전두피질에서 우선순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다시 써보세요. 건강해지기가 아니라 7월 31일까지 체중 3kg 감량하기로 바꾸는 겁니다. 유튜브 시작하기가 아니라 앞으로 30일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영상 2개씩 업로드하기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목표는 뇌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룹이 모호한 목표를 설정한 그룹보다 42% 더 높은 성취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매일 2,000단어씩 쓰기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40년간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냥 좋은 소설을 쓰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분량과 주기를 정한 거죠.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도 매년 평균 20% 수익률 달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데 바로 실패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사전 검시라고 부르는데 실패하기 전에 실패 원인을 미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건부 계획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A 상황이 발생하면 B 행동을 취한다는 공식으로 모든 장애물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패하는 사람은 의지력으로 참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죠. 만약 야식이 당기면 미리 준비해 둔 저칼로리 간식을 먹는다. 만약 회식이 있으면 샐러드를 먼저 주문하고 술은 한 잔만 마신다. 만약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계단 오르기로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모든 장애물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짝지어 두는 겁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의 피터 고리처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서 이런 조건부 계획을 세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300%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뇌가 자동적으로 준비된 해결책을 실행합니다. 마치 근육 기억처럼 말이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영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미리 작성해둔 아이디어 목록에서 선택한다. 만약 촬영할 시간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5분 영상을 찍는다. 만약 편집이 복잡하면 컷 편집만으로 업로드한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실제로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뚜렷해요. 그들은 항상 여러 개의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초기에 영상 제작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항상 5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이 불가능한 날을 위해 간단한 리액션 영상이나 QA 콘텐츠도 항상 대기시켜뒀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계획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 연결법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기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가 개발한 방법인데 인간의 뇌가 기존 습관을 새로운 행동의 트리거로 사용하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기, 커피 마시기, 출근길에 지하철 타기, 점심 먹기,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등등 말이죠. 이런 행동들을 앵커링 포인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마친 직후 오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한다.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 스크립트를 5분간 작성한다. 지하철에서 운동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이렇게 기존 습관과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면 별도의 의지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계획이 실행됩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습관은 21일이 아니라 평균 66일 후에 자동화된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계적인 작가 마야 안젤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호텔 방을 빌려서 글을 썼어요. 방에는 성경, 사전, 노란 패드, 펜만 가져갔죠. 이런 루틴을 30년간 지켰고 그 결과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외부 알림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외부의 자극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압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또는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도미니칸 대학교의 연구에서 목표를 타인과 공유한 그룹이 혼자만 알고 있던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6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알림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람, 달력 표시, 포스트잇 메모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특히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알림을 설치해두면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 계획이 있다면 운동복을 침실 문 앞에 놓아두거나 운동화를 현관에 배치해두는 것입니다. 유튜브 촬영 계획이 있다면 카메라를 책상 위에 항상 세팅해두고 촬영 시간을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마비라고 부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80% 정도의 계획으로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요.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에 대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나는 의지력이 약해라고 자책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실패를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보는 관점 말이죠.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로켓이 3번 연속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각각의 실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4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임스 다이슨도 5000라 26번의 시제품 실패 후에 혁신적인 청소기를 만들어냈죠.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의 개선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패를 분석해야 할까요?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어떤 외부 요인이 계획을 방해했는가? 둘째, 어떤 내부 요인이 실행을 어렵게 했는가? 셋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분석을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살아있는 문서로 취급해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결국 목표 달성의 핵심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실패 시나리오 대비,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여러분도 상위 3%에 속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써보고 예상되는 장애물과 해결책을 리스트업하고 일상 속 앵커링 포인트를 찾아 계획을 연결해보는 겁니다. 97%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3%가 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지력이란 말 대신 앵커링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